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글쓰기 강의 잘 보고 계신가요? 부디 우리 어머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 글쓰기에 이것이 빠질 수 없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숙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초등 글쓰기에 빠질 수 없는 일기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일기쓰기가 어쩌다가 초등의 숙제로 자리 잡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기를 쓰는 것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기록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글쓰기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일기쓰기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일기쓰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정확하게 써내라 라고 하는 잘못된 조언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해서 정확하게 일기장에 옮겨야 한다라는 거는요, 일기에 대한 편견 중 하나입니다. 일기는요, 정확한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생각들에 관해서 글로 표현해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아이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글의 소재를 고르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괴로울 수 있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날이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또 뭐 집안일 하고 그날이 비슷하잖아요. 특별히 나쁜 일이나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그런 날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어제 뭐 했지? 그저께 뭐 했지? 오늘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바로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일상은 평화롭고 단조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다르지 않은데요. 아이들이 매일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학교에 가지만 사실 시간표가 약간씩만 다를 뿐 매일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밥을 먹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후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방과 후 학교에 잠석하거나 학원을 가죠.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책을 보다가 잠을 잔다. 뭐 정말 즐거웠던 일, 기억나는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말에 여행을 갔다 왔거나 평일인데 갑작스럽게 치킨을 시켜 먹었거나 뭐 이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는 생각이 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강요된 형태의 기록으로서의 일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날 생각했던 것, 봤던 것, 경험했던 것, 들었던 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골라내서 그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학교에서 일기 숙제가 있으면 그걸 성실하게 해가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글쓰기 훈련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숙제가 아닌 경우에는요, 일기라는 형태의 글을 꼭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일기만이 완벽한 형태의 초등 글쓰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일기 때문에 글쓰기가 싫어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일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일기를 쓸 때는 아이가 나 뭐 쓰지? 라고 생각나지 않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 써도 좋을 만한 일기 쓰기 주제, 이 주제 중에서 골라서 쓰면 좋겠다. 초등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일기 쓰기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기의 주제를 미리 제시해 주기도 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도 제가 초등 담임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저희 반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던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 하나 골라서 한 편 써오세요 했던 일기 주제 100가지를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에다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파일 다운 받으셔서 인쇄하셔서 아이들 글쓰기 지도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기를 쓸 때 항상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일기는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밤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밤에 쓰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숙제에 밀리고 밀려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일기 쓰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아이는 숙제하느라 지쳐있는 상태에 학원 다녀와서 지쳤죠. 숙제는 아직 덜 끝났죠. 졸리죠. 피곤하죠. 배고프죠. 자고 싶죠. 쉬고 싶죠. 이미 몸의 컨디션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일기를 매번 쓰다 보니까 일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요. 일기를 맨 마지막으로 미루지 마시라. 글쓰기를 쓰기로 한 날이면, 오늘 일기를 쓰기로 한 날이면 그것부터 쓰고 그것부터 해치워 놓고 다른 공부를 하든 학원을 가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쓰기로 결심했던 그날에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글 한 편씩을 써보는 거예요. 그게 일기의 형태면 좋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출할 수 있는 거면 좋고요. 저는 엄마 학교의 숙제가 일기도 아닌데 굳이 일기를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일기 주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냈던 책 교재 중에서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해볼 수 있는 교재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자, 일기를 쓰는 아이한테 이것저것 오늘 이것도 했잖아. 그리고 날짜도 써야지. 그리고 반성할 점도 써야지. 라고 강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기의 목적은 글쓰기의 경험을 늘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기에서 특정 어떤 행동들을 매일매일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기는 그냥 편한 글쓰기 중에 하나, 별로 어렵지 않은 글쓰기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아이가 글쓰기 안에 특정한 기록이나 반성의 흔적이 없어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써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의 글이 모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어디 누구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글로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만 쓰더라도 1년에 공책 2권 정도는 써낼 수 있고요. 1년에 공책 2권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요. 초등시기 내내 우리 아이가 쓴 글들이 꽤 양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계속 썼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이 돼요. 실력이 향상된 거, 글쓰기 수준이 나아진 거, 예전에 내가 진짜 못 썼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전에 쓴 글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는 거예요. 아이의 초등시기에 썼던 그림 일기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쓴 모든 글들, 모든 일기들을 모아서 잘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한 선물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성장하는 시기에는 그것이 가진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려버리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선물로 한번 깜짝으로 줘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아이가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글쓰기 공책 분량이 많아졌으면 한 학년에서 쓴 모든 글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공책을 다 모은 다음에 왼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하게 붙이고 몇 학년 때 쓴 글이다 라고 하는 걸 표지처럼 이렇게 한 장 붙여 놓으시면 그 학년에 쓴 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별로 많이 쓰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초등시기 내내 썼던 모든 글들을 묶어서 하나의 마치 책처럼, 문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예전에 썼던 글을 보고 본인이 놀랍니다. 더 놀라는 건 부모님일 텐데 본인들도 만만치 않게 놀라요. 왜 놀라냐면 내가 이렇게 못 썼어? 라고 하는 거죠. 다 본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쓴 줄 알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써냈던 작품들인데 그걸 몇 년이 훌쩍 지나서 다시 보면 본인이 가장 어이없어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 썼구나. 와, 나 글씨 진짜 이상했네. 와, 나 진짜 맞춤법 엉망이었네. 라고 하면서 지금 발전한 그 모습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성취감이 느껴지겠죠? 아, 내가 얼마큼 발전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발전했네. 야, 잘했네. 그리고 나 계속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쓰면 뭐해 맨날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아이들의 글이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쓰면 뭐해가 아니라 쓰면 느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글들을 통해서 얻은 성취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면 사고력은 분명히 생기고요. 글쓰기 실력도 생기고요. 글을 생각하면서 쓰면서 문해력도 키워지는데 이걸 가지고 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다른 과목의 공부로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일기 쓰기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글 모음이 되고요. 이것들이 쌓여서 만만하게 글을 쓰는 아이가 되고요. 그래서 점점 글의 분량이 늘어나고 글이 더 다양해지고 글의 논리가 생기고 글을 쓰는 걸 만만하게 여기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까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고 더 많은 분량을 써내는 아이가 되면서는 자, 이 일기쓰기, 겨우 일기쓰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아이들이 다른 과목으로 전염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감과 성취감은 전염이 되는 정말 특별한 감정인데요. 아이가 어느 한 과목에서 어느 한 경험에서 얻은 그 감정을 다른 과목, 다른 새로운 시도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힘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것 덕분에 알아서 힘을 내면서 자기가 더 해봐야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이런 성공 경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눈여겨봐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가 글을 쓴 걸 보고 굉장히 뿌듯해 하잖아요. 일기를 썼는데 이건 진짜 어디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부끄러운 글인데 그런데 이걸 보고 아이가 이렇게 뿌듯해서 엄마 나 일기 잘 썼지, 엄마 나 일기 썼다 라고 말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되게 뿌듯하겠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세요. 야, 그 정도가 뭐냐? 더 많이 써야지. 겨우 그 정도 써놓고 지금 뿌듯하다고 하는 거야? 야, 니만한 애들은 다 써. 그리고 딴 애들은 더 잘 써. 더 많이 써. 애들은 글씨도 더 잘 써. 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죠? 뭐가 나아지나요? 아이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분 좋게 더 열심히 쓰나요? 다시 쓰겠다고 하나요? 아니죠. 아이의 부족함은 네, 우리 약속했잖아요. 마음 한켠에 담아두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자. 내가 이런 본능을 이성으로 제압하자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기 일기를 보고 뿌듯해하는 그 순간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뿌듯하겠다. 너무 기분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아이의 어떤 행동, 아이의 꾸준한 글쓰기 습관의 결과가 너의 것이다 라는 점을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또 글을 도전하게 되고 잘 못했던 과목들, 예를 들어서 유독 영어책 읽기를 힘들어하거나 유독 수학 어떤 특정 분야에서 연산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안 됐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잘해보니까 나 이 과목도 잘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쓰기 습관은 단순히 성적을 올려주는 도깨비 방망이라기보다는요, 아이가 생각하게 만들고 잘 읽게 만들고 잘 쓰게 만드는 아주 좋은 학습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가 대단한 성취감을 느껴서 성취감을 경험해서 그 자신감이 다른 과목으로 전염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작지만 큰 활동이에요. 아시겠죠? 네, 가랑비가 대도를 뚫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느 날 갑자기 논술학원 보내서 막 굉장히 똑 떨어지는 엄청난 논술을 쓸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집에서 일기라는 형태의 그런 글로 다 같이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요. 더 멋진 글쓰기, 더 어려운 글쓰기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 그 중에서도 일기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일기쓰기도 힘들어요. 얘는 도대체 어떡하죠? 라고 할 때 추천드리고 싶은 자유글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슬기로운 초등생활이 응원합니다. 카페에도 오시고요. 유튜브에도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